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와 대책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 변화는 도대체 어떻게 변해왔는가요? 한번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 양상 어떻게 변했는가? 먼저 첫 번째, 색을 바꾸겠습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일어났다. 즉 우리나라도 1980년대 이전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보시면 부모님이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시면 형제 자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이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인구가 많이 증가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때는 인구 억제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 들면서 바뀌어요. 갑자기 출산율 감소로 돌아서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구 억제 정책이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음에 따라 가지고 출산율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저출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기억에 선생님 처음 학교를 들어갔는 게 초등학교 들어간 게 1990년대 후반이에요. 95, 96, 97년 이래 갔을 때 선생님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분명 뭐라고 배웠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 애를 적게 낳아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분명 초등학교 때. 근데 4, 5, 6학년, 고학년 가니까 얘기가 달라져요. 분명 우리나라 인구가 많다고 심각하다고 배웠는데 애 놓지 말자고 배웠는데 갑자기 이제 애를 낳아야 된대요. 왜?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게 심해져서 지금 2020년 현재는 고령사회라는 걸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령사회란 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령사회의 분류 기준인데 이 분류 기준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자,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가 고령화 사회라고 불리는 사회가 있습니다. 고령 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령화 사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고령화 사회라고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라고 배웠어요. 즉 이 고령화 사회는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비율의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하면 안 돼요. 무슨 사회로 넘어갔느냐? 이게 넘어가서 고령 사회로 가게 됩니다. 현재는 뭐냐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었어요. 지금 16인가 17%인가 그래요? 그래서 현재는 고령 사회가 됐다. 즉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현재 14% 이상이 고령 사회로 갔다라는 거고요. 이게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무슨 사회로 가면 초고령 사회로 가게 됩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것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이제 몇 퍼센트냐면 전체 인구의 20%를 넘게 되면 우리 초고령 사회라고 하고요. 현재 우리나라 2025년 이전에는 초고령 사회로 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라지면 빨라지지 늦춰지진 않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심각한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요거 정리를 하면 넘어가기 전에요. 고령사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고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 사회이지만 앞으로 조만간에 무슨 사회로 갈 거다? 초고령 사회로 갈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많았죠? 자, 내용이 좀 많았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개념 구조도로 선생님과 함께 단원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